오늘의 재앙적인 주제는 북한 미사일 그리고 역사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4일 오전 9시 6분쯤부터 오전 9시 27분쯤까지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들썩였는데요. 이미 수많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이 주제를 다뤘기에 아실 분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경제도 포기하고 민생도 포기하며 그저 대북 평화 정책에 올인했던 문재인 정부는 끝난 거예요. 경제정책 대참사를 온갖 대북 평화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감정적으로 손동만 했는데 문재양이 말하는 대화를 통한 평화가 얼마나 허상인지 문재인과 같은 편인 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로 보여준 거죠. 북한을 찬양하며 그저 대화만 잘하면 전쟁은 없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문재인, 인민민주당 정부의 달콤한 말은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허상에 근거한 것인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 행위였던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거예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명백히 핵탄두 장착 가능한 핵미사일에 대해 문화대와 민노총 등에 장악되어 완전 좌편향된 언론들은 애써 이 핵미사일을 발사체로 물타기하며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지만 이건 공산당식 용어 혼란 전술이고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당근 정은이는 또 유엔 대북 제재를 당할 운명인데 미사일을 발사체로 물타기하는 걸 보면 문재인은 역시 간첩 빨갱이 이적범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제가 하도 말해서 지겹지만 그거 말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반역적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번에 파밭 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은이가 미사일 쏜 걸 가지고 북한이 누구 때문에 쐈다, 제인이 보고 돈 달라고 쐈다, 미국이 ICBM 쐈으니까 북한도 쏜 거다 등등 온갖 뇌피셜들이 난무하는데 다 필요 없고 맥메스터, 볼턴, 미 국방부도 말하고 저도 평소에 늘 말씀드리듯이 한반도 해방에서부터 분단 그리고 2019년 현재까지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오로지 늘 한미동맹을 파괴해 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을 없애고 한반도를 무력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전술, 전략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팩트는 그냥 무조건 잊지 말고 암기하셔야 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요. 게다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역사는 다시 한번 문재양식 굴종적 평화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제가 문재인 때문에 제2차 한국전쟁 나고 평화협정은 그냥 한 줌 모래알 같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저보고 가짜뉴스와 빽 하셨던 문슬람 분들 이제 좀 문트릭스에서 탈출하셨습니까? 아직도 탈출 못하셨다고요? 그런 분들은 이번 생은 노답이니 그냥 그렇게 살다 가세요. 제가 이래서 모든 성역화시키는 걸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문재인, 문슬람처럼 성역화된 사상에 빠지면 현실에 맞춰서 자신의 이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념에 현실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온갖 왜곡, 조작이 판을 치는 것이고요. 이번 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도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고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 지식만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위대한 진실을 모를 뿐인 거죠. 제가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문재양식 평화협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했지만 아직도 가짜뉴스 빽 대는 문슬람들을 위해 역사상 수많은 평화를 위한 합의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겹더라도 이 사실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듣기 싫더라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적 팩트니까요.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20년 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38년 9월 30일 위넨 평화협정, 1년 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 조약, 2년 뒤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 침공, 1941년 4월 13일 소일 중립 조약, 4년 뒤 1945년 소련이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월 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 1953년 7월 27일 6.25 정전협정. 약 70년간 북한에 의한 수많은 도발, 테러, 공작으로 수많은 군인, 민간인 희생.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 2년 뒤 1975년 4월 30일 월맹의 기습 침공으로 월남 패망.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1979년 3월 26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 2년 뒤 1981년 10월 6일 협정의 주역인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가 피살. 수많은 아랍세계 지도자들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극렬히 반대. 이집트는 아랍연맹에서 제명당함.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없어졌지만 이게 과연 성공적인 평화협정일까요? 1987년 7월 29일 인도 스리랑카 협정을 통한 인도의 스리랑카 내전 개입, 인도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스리랑카 내전에 개입했던 인도는 3년 뒤 1990년 3월 스리랑카 인도군 철수, 1991년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가 인도의 스리랑카 내전 개입을 결정한 라지브 간디 인도 총리를 폭탄 테러로 암살, 1993년에는 스리랑카 라나싱의 프레마다사 대통령을 자살 폭탄 테러로 암살 등 역시나 평화협정은 저 멀리 쓰레기통으로,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협정, 2년 뒤 1995년 11월 4일 협정의 주역인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이 암살당하고 1996년 3월 3일 하마스의 자살 폭탄 테러까지 발생. 이후 1996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 강경파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로 당선되었고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하마스와 파타 등 강경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 오슬로 평화협정은 무력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또 하나의 평화협정인 1995년 12월 14일 데이턴 협정, 보스니아를 무슬림, 크로아티아 연방의 일부로 편입하고 세르비아 공화국을 따로 두며 나토의 지휘와 러시아 부대의 참여로 6만 명의 국제평화군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하지만 2년도 채 안 돼 보스니아 지도부는 데이턴 협정을 무시하며 미국과 나토 등 관련국들로부터 보복 조치 당함. 데이턴 협정은 다른 평화협정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협정의 핵심 내용도 협정을 어길 경우 협정을 깨뜨린 쪽은 미국과 나토가 철저히 공격할 것이다 라는 협박, 복잡한 민족 분쟁의 씨앗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이 협정이 한국의 정전협정처럼 성공 아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뜬구름 잡는 대환이, 화해니 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결국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 대표되는 힘, 파워의 존재. 2014년 3월 27일 필리핀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협정, 1년 뒤 2015년 12월 24일에서 25일 밀프에서 갈라져 나온 이슬람 과격파 방사모로 이슬람 자유전사단이 민다나오 섬에서 마을을 공격해 무고한 민간인 11명을 죽이고 필리핀 정부군과 전투. 그 결과 6천여 명의 민다나오 마긴다나오 지역 주민들이 안전지역으로 대피. 필리핀은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공산판군 등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전 중. 세계 인류 역사에 걸친 기록이 이러한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국한한 역사상 수없이 존재했던 평화를 위한다는 남북정상회담, 군사회담, 실무회담, 그리고 평화가 왔다며 국민들을 선동했던 당장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평화를 위한 수많은 합의, 협정들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한 방으로 모두 휴지 조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해답은 역사에 있었고 어김없이 역사는 반복됩니다.